YL그룹 창사 기념일 파티 및 신제품 공개 행사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는 YL그룹의 대형 주주들을 포함해 여러 재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오성으로부터 거대 투자금 계약을 성사시킨 기차는 오성의 막대한 자금을 토대로 신제품 출시 및 인테리어 사업 다각화를 예고하며 창사 기념일 파티를 YL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자리로 삼았습니다. 지난 영상 폭로 파문 이후 아직도 업계에는 소문들이 떠돌고 있고 영상 폭로자 역시 잡아내지 못했지만 기차는 신제품 행사와 사업 확장을 통해 부정적인 이슈들을 덮으려고 합니다. 아직 무리인 거 아닐까?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미라는 기찬의 결정에 의구심을 드러내지만 기차는 DH홀딩스와 손을 잡게 된 지금이 기회라면서 오히려 이 상황을 뚫고 나갈 발판이 될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 귀빈 여러분, 오늘은 YL그룹의 지난 성과를 기리는 날이자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는 날입니다. 저희 신제품 출시에 맞춰 앞으로 YL그룹이 나아갈 방향을 여러분께 알려드림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 황기찬 역시. 기찬이 힘찬 목소리로 포부를 밝히는 순간 스피커에서 삐소리와 함께 지지직거리더니 기찬의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장내 분위기는 금세 술렁거리고 사람들은 이것 또한 행사의 일부인 건가 싶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기찬의 뒤로 영상이 뜨면서 익숙한 가면의 사람이 등장하고 폭로 뉴스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뵙고 또 뵙죠.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아주 끊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부인 강재인을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친구 부인과 바람난 회장 황기찬, 그리고 불륜녀 강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영상이 퍼지고 화제가 되면서 두 인간들이 저지른 또 다른 악행의 제보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건 거르고 걸렀습니다만 워낙 저지른 일들이 많으니 그런 것 걸러내도 넘치고 넘치더군요.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정말 너무 큰 범죄라 저희도 폭로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만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다른 증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제보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폭로 시작하겠습니다. YL그룹 사모의 살인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사위의 불륜을 의심해서 회사 직원을 차로 치어버렸던 최자영 여사, 그리고 아무 죄도 없이 죽어간 정모 사원. 이 사건은 재벌가 사모님의 뺑소니 사건으로 한때 떠들썩했었는데요. 하지만 여사 말고도 또 피해자를 치고 간 차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차가 실제 정사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진짜 범인이라면 어떨까요? 당시 차적 조회는 혐의가 있는 차주에 한해 행해졌었는데 그 수사권 밖에 있던 사람의 차적 조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사람을 일부러 차로 치어 죽여놓고도 누군가 회사의 수장 자리에 올라. 그때 방송 송출이 중단되고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영상이 끊겨버립니다. 기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당혹감에 휩싸이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단상 앞에 서 있는 자신에게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연신 터지고 참석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습니다. 기차는 이 자리를 피해버릴 경우 더 많은 구설수에 휩싸일 거라 생각하고 애써 침착한 척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다행인 것은 폭로 영상이 교통사고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뿐 그 진범이 기찬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이제 와서 기찬을 범인으로 몰 어떤 근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YL그룹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모략 잘 보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도 사업을 하시니 잘 아실 겁니다. 성공하고 잘 나갈수록 그만큼 적들도 많아진다는 것을요.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번 경제인 모임에서도 공개되었던 영상과 그 출처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YL그룹은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들에 맞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조만간 저희의 무고함과 그들의 거짓이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들로부터 우리 경제인들이 피해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차는 폭로 영상을 가짜 뉴스로 몰아붙임으로써 자신을 마치 가짜 뉴스에 맞서 싸우는 선량한 기업가로 둔갑시켰는데요. 너무나 확신을 갖고 기찬이 외치는 바람에 사람들은 오히려 격려의 박수를 치고 기찬은 안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바로 그때 역시 사업 파트너의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패트릭 정인 오성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정말 가짜 뉴스가 맞나요? 저 영상이 제기한 의혹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기차는 질문을 하는 오성을 잠시 바라보고 더욱 목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상 속에서 주장하는 모든 내용은
100% 거짓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치는 군중들 속에서 오직 질문자인 오성만이 매서운 눈으로 기찬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인은 도희 교통사고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랍니다. 엄마가 도희 씨를 죽인 게 아니었어? 또 다른 진범이 있다고? 사고 당일 밤 도희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기찬과 세리였습니다. 당시 기찬의 이중 계약서를 발견하고 신고하려던 도희를 기찬과 세리가 회유하려고 만났었는데요. 제인은 즉시 이 사실을 도윤에게 알리고 두 사람은 합리적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땐 기찬 씨를 절대 의심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기찬 씨의 차를 조사할 생각은 못했어요. 만약 은호 아빠가 교통사고의 진범이라면 그럼 저희 엄마의 죄는 상해죄지 살인이 아닌 게 돼요. 우리 모두 도희 씨 사망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거고요. 그날 목격자를 더 찾아봐야겠어요. 엄마가 뺑소니를 인정하셔서 당시 경찰에서도 목격자 탐문을 하다가 멈췄을 거예요. 제인 씨, 그럼 저는 그날 기찬과 세리 씨 차량이 근처 CCTV에 찍힌 게 있나 한번 알아볼게요. 네, 그렇게 해요. 제인과 도윤은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제인은 사고 근처 동네에서 직접 발품을 팔며 목격자를 찾아 나섰고 도윤은 경찰 쪽 인맥을 이용해 비밀스럽게 CCTV를 입수하죠. 그날 근처를 지나가던 기찬의 차량이 찍혔어요. 시각을 보면 정확히 사고 시간쯤 그곳을 통과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사고 영상이 없으니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해요. 하지만 황기찬과 강세리가 분명 교통사고에 연관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네요. 자기 자식의 죽음까지 세리의 말만 믿고 방관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비리를 고발하려는 회사 대리쯤 아무렇지 않게 죽이고도 남을 사람이죠. 그런데 어떡하죠? 목격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분명 본 사람이 있을 텐데. 폭로 영상 측에 제보자가 있었다는 건 분명 누군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큰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히는 걸로 봐서 우리 편이 되어줄 거예요. 제인과 도윤은 해당 영상 폭로자를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한편 기찬 역시 그 폭로 영상의 출처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그저 불륜이 아닌 살인 혐의를 걸고 넘어진 만큼 기찬과 세리에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경찰이 찾아내면 오히려 우리가 불리할 수 있어. 만약 그 사람이 경찰에 붙잡혀서 증거를 들이민다면? 거짓 뉴스가 아니었다 하고 증거를 들이밀면 어떡하냐고요. 세리는 불안함에 어쩔 줄을 모르고 세리 말이 맞다 생각한 기찬은 다른 수를 쓰기로 합니다. 경찰보다도 먼저 찾아내서 우리가 그 사람 입을 막든 처리하든 해야겠어. 이미 수사 종결된 사안이야. 이대로 발목 잡힐 순 없지.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잃을 순 없어. 두 사람은 도희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합니다. 이제 어느 쪽이 먼저 접촉하느냐에 따라 살인 사건의 진실이 결정납니다. 과연 영상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폭로 영상 제작자는 도대체 이 많은 진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해외 서버를 사용하고 진실을 알기 위해선 정보력이 중요한 만큼 이만한 능력을 갖춘 이는 단 한 명, 바로 패트릭 정이자 오성인. 도희의 외삼촌일 확률이 높은데요. 하지만 그렇다면 그는 왜 앞에 나서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영상 뒤에 숨어 폭로를 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의 복수는 보다 큰 계획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지금 앞장서 진실을 밝힌다면 아직 큰 힘을 갖고 있는 YL그룹의 회장 기찬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무마시킬 위험 역시 무시할 수 없기에 패트릭 정으로 나서서 먼저 사업적으로 그를 쓰러뜨린 다음 그가 무력해졌을 때 철저히 응징한다는 계획일 수 있습니다. 도희 교통사고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 지금 제인과 도윤이 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기찬과 세리의 또 다른 범죄를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점점 흥미를 더해가는 여왕의 집.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